네? 네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괜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양심불량이다. 자, 거기 숙제 해온 다음에 11번부터 펴보세요. 선생님 조카도 지금 서울에서 고3인데 엄마가 아까 문자 왔더라고. 얘가 초예민 상태라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런 고등학생들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오빠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몇몇 아이들에 대해서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나한테 전혀 스트레스 안 주는 애들도 있어. 널널한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선생님을 힘들게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제가 질문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귀찮고 힘들게 만들어야 돼. 수학 교실도 그렇지 않냐? 선생님 계속 귀찮게 하는 놈들이 수학 잘하잖아. 근데 귀찮게 못하는 놈들은 그냥 뭐라고 설명하면 네, 할 수 있어요?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알겠지? 네! 풀어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질문을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 쟤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애 갑자기? 선생님 근데요 저거 왜 저렇게 쟤는 저런 거 같은 질문을 하네?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애가 뭐야? 이서유야? 대충이야 대충. 숙제 대충 하지 마. 어? 서유 이따가 숙제 검사 받고. 네. 근데 책이 없나? 아니. 너 안 올 때 임마 장상욱이 엄청 비난했어.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220쪽이지. 네. 일단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는 동안 또 한번 보고, 그지? 자동으로, 그지? 요거 이따가 풀 때 요런 단어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겠다. 이거 판단을 좀 하고. 일단 문제풀이의 기본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순서 문제는 주어진 문장 읽고 나서 지시어 연결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자 보자. 아직은 2학년이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요령 알려줄게. 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가 문제 밑에 여백이 있을 거야. 내가 아까 지적한 게 그건데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답을 일단 써. 쓴 다음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그런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 current란 단어를 잘 익숙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럼 밑에다 바로 적으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니네가 시험 공부가 끝나고 다시 숙제한 걸 넘겨보면 밑에 니네가 놓쳤던 단어들만 보이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럼 지워 나가고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잘 끝까지 요거 잘 안 헤어질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노트에다가 다시 옮기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뭔가 바쁜 거야. 그러니까 임지원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너 잘하잖아. 그렇게 정리하고 넘기는 작업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런 얘기 해봤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나 할 것 같아. 걔네들 그래서 1등급이 4%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든 학원의 선생님을 통해서든 이런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들을 거야. 차이는 어디서 난다? 그 좋은 방법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실행하는 아이들이 니네도 딱 들어보면 학원 다니는 애들 빼고 전국의 니네 학교 교실 생각해봐. 교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몇 명 정도가 이걸 따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겠어? 4%도 많은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1등급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받는 게 아니야. 그 꾸준함을 가지고 받는 거야. 무슨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라고? 안 봐도 될 것 같은 걸 끝까지 계속 보고 있는 애들이라고. 옆에서 그러겠지. 현빈이가. 야 정상훈 누구 한 건데 뭘 또 보고 있냐? 아니야 봐야 돼. 이게 무서운 놈들이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야 이거 풀어봤어? 네 답 썼어요. 이 표현이 뭐야? 이거 맞췄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답 딱 맞아 놓으면 있을걸? 중간에 풀이 과정 검토해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애들. 고생해서 풀었어. 답 맞았어. 야 풀이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답 나왔잖아. 이거 또 풀기 귀찮은데 이렇게 돼.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석연치가 않아. 풀이식에서 넘기긴 했는데 그래서 답을 썼는데 이 공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어. 그럼 이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바꿨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선생님들이 이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라는 거지?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응? 걔네들이 1등급이야.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게 쌓이면 소위 논술이라는 것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야. 논술이 그 과정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케이? 논술에 내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논술형 인간이 있어. 그래서. 하지만 논술의 발목을 누가 잡아? 수능 최저. 웃긴 일이 있어. 보통 수능 시험이 논술 시험 다음인 경우가 있거든.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고. 아니 수능 후에 참 논술을 본다고. 논술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 근데 수능 가채점 했을 거 아니야. 최저 통과 못하면 논술 보러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게 작년에 수능 불수능이었지. 그래서 작년에 그게 원서 논술로 넣어놓고 시험 보기를 포기한 애들이 대략 40% 정도 있어. 절반 거의 가깝지. 그래서 작년에 실제 논술 합격자들의 경쟁률은 낮았어. 근데 애들이 그걸 악용하는 거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지. 야 작년에 논술 경쟁률이 낮았대. 최저에서 탈락해서 낮은 거야.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최저 수준으로 맞춰놔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논술 볼 자격도 없어져. 자, 커런트가 뭐야, 장상우? 이거 봐봐. 이러니까 벌써 속으로 웃는 애들이 있다고. 최현빈 지금 웃잖아. 저놈은 제꼈다. 이게 어떻게 순환이지? 커런트는 원래 이런 어원이 있어. 조류나 해류. 이 뜻을 쓰라는 게 아니야. 조류, 해류가 밀려들지. 밀려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 나가지. 그래서 이게 current가 통화라는 뜻도 있어. 돌고 도는 돈. 근데 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거든.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여기선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밀려드는 조류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로 내가 어원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는데 두 가지 뜻으로 봐야 돼. 커런트 나오면 흐름 또는 현재. 같은 말이에요. present. 오케이?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심하다니까. 그냥 커런트 대충 넘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커런트의 뜻을 몰랐던 애들도 있죠. 컨숨션 뭐야? 정상 말해야지. 소비요. 뭐? 소비요. 소비. 그럼 이제 합쳐서 이건 쉽잖아. 텔레비전 한 대를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의 소비라고. 그지? 소비가 뭐야? 돈 내고 내가 텔레비전 바로 봤잖아. 그것은 그래서 여기랑 일맥상통. 현재니까 언제 즐겁게? 오늘. 바로 그 소비는 우리를 오늘 즐겁게 한다. 그러나 does nothing to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일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고력인데 그럼 내가 돈을 쓰는 게 소비지. 돈 내고 물건 내 손에 쥐는 게 현재 소비야. 돈 냈는데 물건을 지금 바로 받지 못하는 소비는 뭐지? 그런 소비도 있잖아. 부동산은 땅을 받잖아. 투자. 얘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얘네 학원비 냈지. 거기에 따른 물건을 받는 개념이 아니야. 실제로 니네가 학원비를 내는 건 결국 좋은 성적을 마지막에 얻는 게 대가야. 수업 시간을 채우는 게 대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알겠어? 학원을 등록을 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몇 번을 빠졌지만 성적이 올랐다. 그건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학원비를 냈다.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성적이 오르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학원에 등록하는 건 내 성적이 나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보고 돈을 낸 거거든. 근데 결석이 많았어도 성적이 올랐다. 그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건 뭐야? 당장의 만족.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학원비 내고 있는 건 당장의 만족이 아니지. 언제의 그 가치를 느끼는 거야. 고3 입시 때. 오케이?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투자라는 거야. 그렇지? 니네가 또 주식 같은 것도 생각해. 지금 당장 돈을 주고 주식을 산다고 해서 내가 손에 쥐는 게 아니라고. 뭐 증권을 손에 줘요 그러지만 수익을 쥐는 게 아니라고. 텔레비전은 어때? 돈 주고 사면 바로 집에 갖다 놓고 틀 수 있지. 오케이? 소비의 두 가지 갈래를 얘기하겠구나. 그지? 그럼 이건 일종의 비교의 방식으로 글을 설명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비교. 그래서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지. current consumption과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맞다. 돈이 쓴다 그런 말이 안 되지? PP로 쓰여진 돈, 텔레비전에 의해 쓰여진 돈은 계속 만들어준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용되어지게 어디에? 텔레비전 공장에. 오케이? 텔레비전 사면은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고 그 수요가 계속된다면 공장은 계속 돌아간다고. 오케이? 현재를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은 수요가 없어지면 바로 공장의 직원들이 해고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생이니까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 거야. 그 개념 뭔지 알겠어? 니네가 연필을 계속 사니까 연필 공장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소비는 무슨 소비야? 현재의 소비라는 거야. 소비자가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주는 물건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번 봐봐. 하지만 이 돈이 봐봐. 앞에 나온 효과가 전혀 없어. 아까 누가 얘기했지? 상우가 얘기했나? 그 현재의 소비를 통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소비자는 만족을 느끼는 이 소비. 쓰여지는 돈이 만약에 소비가 아니라 뭐가 되면? 투자가 되면
봐봐. 이 투자를 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위한 투자를 했다. 국가에서. 금연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했다. 국가에서 예산을. 당장 애들이 바로 담배를 끊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지? 투자가 된다면 그건 언제 일어나? 그 효과는 상당히 미래에 좀 나타나겠지. 그래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투자한 물건은 만들어서 바로 팔면 되거든. 근데 투자라는 건 뭐야?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니네 R&D라고 알아? R&D. 뉴스 보면 잘 들어. 이게 정부에서는 R&D에 많은 금액 1억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니네 아는 단어야? Research and Development. 뭐야? 국가의 어떤 지금 AI라든지 AI에 니네가 연구 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당장 AI 상용 AI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인재를 길러내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연구비 같은 거야. 연구비. 코로나 백신을 위한 연구비. 당장 그 연구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그게 투자거든.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거든. 오케이? 그 돈이 투자가 된다면 현재 얻는 건 없어. 그러면 it would create jobs. 자, 그것은 아마도 직업을 만들 것이다. 다른 어느 장소에. 공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누구한테 직업을 만들 거야? 생산직이 아니지. 그 돈이 어디로 가? 방금 R&D 얘기했지만 연구자들한테 가겠지. 그게 사실 이제 이과 애들이 나와서 받는 연구비라는 거야. 자, TV 공장 사람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TV를 만들지. 근데 연구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계속 뭘 할 뿐이야. 연구를 할 뿐이야. 그거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봐. 가정법은 보였어? TV를 사지 않고 그 돈이 투자가 된다면 R&D 같은 곳에다가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직업은 만들 텐데 생산직이 아니고 말하자면 과학자들 어디 일하는? 실험실에서 또는 이 노동자들인데 어디서? 건축 현장에서. 됐니? 건축 현장 봐봐. 건축 현장은 왜 나왔냐면 이건 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뭘 모아야 돼? 투자금을 모아야 되거든. 그럼 돈 내서 바로 며칠 만에 TV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그 건물에 투자를 해야 그 건물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 투자가 중단되면 가끔 있지. 지나가다 보면 보는 거. 그 짓다가 만 건물.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저기 의정부에 있잖아. 지금은 좀 활성화됐는데 그 물놀이 동산 어디야? 무슨 아일랜드야? 아일랜드 캐슬인가? 그게 처음에 건축 단계에서 투자자를 모았어. 투자자들 모으다가 투자자들이 그 투자자들이 낸 금액 가지고 모자란데 더 투자자를 모으려니까 안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거 지을 때 흉물처럼 방치됐었어. 건물 뼈다만 짓고. 투자자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완성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방치된 거야. 투자자들은 손해보고. 근데 이제 누구였더라? 누가 이제 큰 손이 내가 투자해서 완성하고 수익금을 챙기겠다. 그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그래서 저게 다시 재오픈된 거야. 저것도 위기야. 그럼 투자됐으니까 수익이 더 많이 생겨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오면 또 위기가 되는 거야.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경전철. 왜 문제야? 왜 문제였어? 정부에서. 경전철 만들게요 하고 뭘 받았겠어? 투자금을 받았겠지. 그래서 한참 오랜만에 경전철이 만들어진 거야.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해?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수익을 돌려줘야 되지. 이게 안 되지. 운영비 적자야. 그럼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정부 C거든? 자꾸 손해를 보는. 그래서 들어봤지? 하면 할수록 뭐다? 득이 아니고 손해다.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건축 현장은 장기적으로 짓는 건물, 투자받아서 건물 짓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TV 한 대를 만드는데 무슨 장기 투자를 받겠어. 그냥 TV 만들 돈 있으면 바로 만드는 거잖아.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 하지만 이런 투자는 단기 효과보다는 무슨 효과가 있지?
그래서 비록 만들어주지만 우리를 더 부유하게 언제?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는 뭘 보고 하는 거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돈이 생겼어. 그럼 니네가 당장 내 손에 쥐는 걸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럼 소비야. current consumption이야. 근데 지금 손에 쥐는 게 없어도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게 뭐야? 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소비와 현재 소비겠지? 투자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에 비교할 거라고 했잖아. 그지? 소비와 투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C로 가면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 일반적인 지문들은 이렇게 개념 설명이 끝나면 뭐가 나오지?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그래서 그 예시로 얘네가 꼼꼼히 읽은 친구들은 벌써 나한테 답을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우리 뭐 생각해? 대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 그러지? 그 사례로. 그럼 윗줄에 B가 끝날 때 뭘로 끝났어? 소비로 끝났어? 투자로 끝났어? 그러니까 투자의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대학은 무엇의 예시다? 투자. 생각해보면 대학에 등록금 내면 우리가 손에 얻는 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금을 주잖아, 그지? 너네 대학들도 다 지원금을 받아, 국가 교육부에서. 지원금 받는데 그게 다 국가에서 왜 주는 거야, 대학에다? 미래에 대한 뭐야?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 아니겠어? 그것도 국가가 얻으려는 건 훌륭한 인재라는 결과를 나중에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거야.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지원하는데 이 대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올 만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투자 가치가 없지. 그래서 지원금을 딱 끊으면 그 대학은 문 닫아야 돼. 예를 들어보자. Sending students. 그럼 니네가 부모로서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건 소비야 투자야? 투자지. 그래서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는 거야? 직업 자체를 만드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교수들. 교수들이 직업이 생긴. 차이는 아까 공장 노동자와 차이가 뭐냐면 이 노동자들은 TV를 만들어야 돼. 니네가 돈을 내면. 근데 교수는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됐지? 소비하면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를 하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교수랑 같은 사람이 위에 나왔잖아. 누구야? 연구자. 그치? 연구자. Using the same money. 같은 돈을 만약에 fancy sports cars, 화려한 스포츠 자동차를 사는데 사용하는 것은 스포츠카? 이건 뭐야? 이건 투자야, 소비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것은 would create jobs for auto workers. 되니? 그러면 국민들이 소비에 돈을 많이 쓸수록 미래가 어때? 미래는 보장받지 못해. 근데 국민들이 직업 만드는 거 똑같아.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것에 관련된 직업들이 창출이 되는 건 맞아. 그럼 봐봐. 투자를 이 대학 같은 곳에다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를 하면 교수니 연구자니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런 직업들이 많은 나라가 뭔가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겠지. 근데 우리 후진국들 봐봐. 대학을 지어서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야. 그 대학이 없이 그냥 직업 자체가 다 그 뭐라 그래 좀 블루칼라 나라의 직업 구조가. 오케이?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런 공장 노동자의 직업들은 다 외주를 준다. 하지 않니? 나이키 같은 것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산하냐? 개발도상국? 그 국가에도 직업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로 어떤 직업이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직업들. 교수, 연구원 이런 거지.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공장에 일하는 직업이 많겠어? 아니면 어떤 연구 개발직에 더 직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겠어? 그래서 너네 지금 AI 전문가 이런 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직업들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화려한 스포츠카를 사주는 것,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것은 아마도 자동차 노동자들이란 단순 직업밖에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 직종이 많은 나라와 생산 직종이 많은 나라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만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에서 미래를 위해서 뭘 많이 지어야 돼. 대학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교수나 각 그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생각을 가진 연구직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아쉽게도 생산직의 부족은 느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니네가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 공장을 만드는 산업을 유지하는 건 좀 불리할 수 있어. 그래서 알지? 우리나라에 전자레인지 만드는 공장 없는 거 알지? 전자레인지는 집집마다 쓰잖아.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공장은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 그만큼 생산직들의 규모는 밀려났어. 다 중국 거에 있어. 그래서 우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벤트 걸었던데 우산 샀는데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으면 50만 원 주겠다고 쇼츠에 누가 걸었는데 아무도 못 찾아왔어. 그러니까 니네 우산도 우리나라에서 100% 만들지 않아 지금. 생산직이 점점 못해. 하지만 개발도상국 가면은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뭐가 더 많겠어? 우산 만들고 렌즈 만들고 이 공장 보는 거죠. 되니? 자, 그래서 A로 돌아가면 크루셜이 뭐였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가 비교하면서 지금 차이를 봤잖아. 갈무리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뭔데? 이 시나리오야. 시나리오가 소비에 투자하면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에 투자하면 교수나 어떤 전문직들의 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있지? 직업의 종류가 차이가 있는 거야.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 두 개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은 바로 이건데 대학 교육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좀 더 어떤 애들로 만들겠어? 생산적인 아이들로 만들겠지.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 오케이? 좀 더 생산적인. 그 대학을 마치고 난 그 남자든 여자든 본인의 무슨 삶을 위해서, 삶의 어디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우리나라의 전문직이 많아진 이유가 뭐겠어? 대학이 많아서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하잖아. 대한민국에 막 길거리 지나치면 툭 부딪히면 판사, 변호사, 검사 뭐 툭 부딪히면 무슨 AI 개발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대학의 숫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이 전문직이 많은 세상으로 변환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너네 지금 대학 안 나오면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대학 안 나오면 먹고 살 직종이 다 뭐야? TV 만들고 차 만드는 생산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기업들도 다 외국에 주고 있다고. 노동력이 비싸니까. 무슨 얘기지 알아? 그럼 니네가 대학을 나와서 전문직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직업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가 있다. 남은 인생을 살 때. 그래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입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학 안 나오면 진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렇지 않냐? 그럼 너네 요새 꿈의 직장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이런 데 아니야? 그렇지? 거기가 생산직이야. 아니잖아. 생산직이 아니잖아. 전문직이잖아. 그렇지? 네이버가 대학 나오는 애들 선호한다고. 자, 스포츠카 만들면 그건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므로 대학의 등록금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이 튜이션이 등록금이야. 그럼 니네가 엄마가 대학에 등록금 내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거야. 대학에서 수업을 몇 시간 들으니까 시간당 얼마 이게 아니라니까. 그 대학을 졸업해서 뭐만 따면 돼. 그렇지. 그 학사 자격증 졸업자. 그게 마지막에 얻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대학을 아무리 출결석을 정확히 하고 다녀도 교수가 마지막에 졸업 논문에서 인정을 못해주면 대학 졸업이 안 돼. 개근을 했는데도. 근데 어떤 애들은 수업 안 듣고 출결도 다 빼먹고 그냥 뭐 마지막에 논문만 기가 막히게 써도 교수는 뭐 해줘? 그것에 대한 돈을 내는 게 등록금이야. 오케이? 그래서 니들도 지금 학원도 비슷한 건데 좀 변질되긴 했지만 학원도 궁극에 니네가 학원의 어떤 과정을 끝내고 나서 어떤 걸 얻었냐 얻지 못했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이 30일이니까 몇 시간씩 계산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내가 그래서 방학 특강 때 얘기했잖아. 선생님 계산하면 시간당 시급 10,000원 뭐 이거 얘기했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대학 교육도 일종의 뭐다?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근데 마지막 갈무리지? 그냥 스포츠카 한 대를 사는 것은 일종의 뭐다? 소비다. 그러니까 니네가 같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국민들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나라의 직업적인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소비를 잘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옛날처럼 막 야 배워서 뭐해? 그냥 응? 응?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나라들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발전하기 어려운 거야. 당장 소비재에 돈을 써야 되니까. 그지? 먹고 살만 해야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사실? 그러면 지금 낙후된 국가들은 계속해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먹고 살만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야. 당장의 소비가 문제니까. understand?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배경지식 하나 배웠잖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단순 소비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오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대학 교수는 어떤 직업이야? 우리가 소비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투자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업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점짜리 12번 볼 거야. 아주 오늘 표정이 진지하고 바람직해 보이네. 자, 소재 파악부터. 자, 이게 한 줄이야. 소재부터 찾아. 소재다. 자, 인간 신체의 발달이야. 이게 소재인데 단 하나의 뭘로 시작하니? 아마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을걸? 배아세포 이렇게 분열된 게 또 분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최초 맞냐 이과애들 최초의 그 세포를 배아세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원세포 뭐야? 아 그래? 하여튼 세포가 분열돼서 점점 그걸 뭐냐 기하급수로 는다는 거 알지? 오케이. 우리는 그럼 기하급수로 늘어난 세포의 분열의 덩어리야. 지금도 세포 분열이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봤나? 몇 년이라더라? 정확히 연수가 생각나는데 7년인가? 지나면 7년 전에 우리 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정신은 똑같은데 뼈가 그런데 당연히 뭐 피부나 이런 건 조직이나 더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때로 다 나가고 피부 조직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7년이라면 7년 전에 니네들 이 피부가 지금의 피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사실. 신기하잖아. 7년 전에 현빈이는 지금 있는 현빈이가 아니라고.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발달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발달한다는 사실은 원래부터 딱 몇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에서 퍼져나간다는 것은 제공한다. 많은 예시들을. 무슨 예시들? 구조적인 풍부함. 그렇지. 분열해서 막 새로 생기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했어? 사람마다 같겠어? 다르겠어? 굉장히 풍부한 거지. 그게 가능한 풍부함인데 언제? 반복되는 무작위적인 변형이 variation. 이것이 결합이 됐을 때 누구랑? 비랜덤한 선택과. 자, 형제 있는 사람은 잘 알 거야. 형제들은 엄마 아빠의 유전자랑 비슷한 부분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 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다. 그럼 뭐가 있어? 분명히 넌 랜덤한 요소가 있지. 근데 같은 형제도 어때? 분열 과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그러면 무작위적이지 않은 것과 무작위한 변형이 결합되면 같은 형제도 어떻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은 거야 이게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져봤을 때 그 반복되는 생산 세포 분열 과정 속에서 계속 분열해 나갈 거 아니야. 그때 조금씩 뭔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같은 형제들. 형제니까 봐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니야. 처음에 같은 뭐 뱃속에서 있었지만 조금씩 커가는 단계에서 변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사실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 갈라져 나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포 300개 떠 있으면 변형이 없지. 너도 300개, 너도 300개. 변형 없다. 갈라져 나가는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하나로 출발은 같지만 계속 공통적인 요소와 비공통적인 요소로 분열해 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떻다? 구조적인 풍부함에 뭐겠어? 구조적 다양성이지.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어떻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C로 나가면 그래서 배아 얘기가 나와. 엠브리오가 배아야. 배아. 인간 배아가 어떻게 생겼어? 약간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눈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아? 생명과학 시간에 잘. 배아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발달의 신체 발달의 모든 페이지구나. 에이 페이지. 게임 좋아하는 애들 보스몹 잡을 때 1페이지, 2페이지 들어봤어? 1페이지에서는 얼음 마법을 쓰고 2페이지에는 화염을 단계야 단계. 페이지 단계.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의 단계가 있겠지. 신체가 발달한다는 건 세포가 분열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니네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니네 분열 단계야. 최근에 재미있는 그 수특집을 봤는데 18세 성인에 접어들 때까지 비만 세포가 그때 크고 작고 계속 생긴대. 비만 세포의 개수와 크기가 성인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한대. 그러다가 어느 날 성인이 딱 되잖아? 성장이 멈추잖아? 그때 마지막에 있던 비만 세포의 개수와 크기로 그대로 고정이 된대. 그러면 비만 세포와 크기가 정해져서 내가 뚱뚱이로 성인기를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여생 동안 살을 뺄 수도 있지. 네. 빼면 니네 몸이 정상이라고 인식을 안 해. 내가 성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 이 정도의 뚱뚱이가 정상이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살이 빠지면 안돼 보충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기에 접어들 때 딱 적당한 체격으로 비만세포와 크기가 정해져 있지. 그럼 살이 조금만 쪄도 못 견뎌. 그게 비정상이 되는 거야. 이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고 수능 지문에 나왔어. 그래서 소아비만이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한 거야? 소아비만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성인기에 접어들 때 이미 비만, 요요 현상 가진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쉽게 하고 어떤 애들 불편하게 하는 게 그 문제래. 그러니까 니네 아직 성장기야. 만 18세나 19세 몸이 성장을 멈추기 전까지 니네는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남학생들 지금 배 나온 사람들 조심해. 나중에 다이어트해도 소용 없을 수 있어. 조금만 힘내. 지금은 아직은 성장기니까 개수가 정해지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은 시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니네가 겪고 있는 모든 배아세포의 성인까지의 모든 단계들이 이그스빗 어떻게 번역하라고 했어? 그냥 보여주다. 아까 나온 거잖아. 그 랜덤한 활동들을 보여주겠지. 단계가 같은 형태로 달라지겠지. 무슨 수준에서 다르겠어? 세포가 분열하면서 변형이 생기니까 세포 수준 아니야? 셀이 세포고. 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그로 인한 신체의 형성은 무엇에 달려있어? 새로운 가능성들. 뭘로 발생이 돼? 바로 이러한 활동들. 이 활동이 뭔데? 세포 분열 활동이지. 그지? 무엇과 함께. 자, 이거는 랜덤이야? 비랜덤이야? 이 활동들. 랜덤이고 이거랑 결합이 되는 게 있어. 선택.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함께. that built in. 이미 뭐 돼 있는 거야? 내 몸에.
이전에 장착된 크리테리아,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결과물의 선택. 어렵게 썼어? 이게 뭐야? 내가 타고난 유전자. 랜덤이야, 비랜덤이야? 비랜덤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변형 과정에서 변형 안 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네가 엄마 아빠를 닮는 게 그런 거야. 그치? 근데 닮았는데 약간 변형되는 거 있지. 닮긴 닮았는데. 그럼 닮긴 닮았는데는 뭐야? 이미 빌트인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세포 속에 내재된 이전에 내재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물들을 선택하게 되지. 세포 분열 단계에서. 네. 아빠가 키 크니까 키는 커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키는 큰데 비만으로. 이렇게 되면 비만은 변형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길게 썼지만 위에 나왔던 좀 더 자세히 쓴 건데 non-random과 랜덤이 결합된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성장 단계에서. 이것도 어때? 굉장히 기간이 길지. 배아세포에서 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내가 세포 분열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Always new structure. 항상 새로운 구조는 뭘 기반으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처음에 내가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있는 거잖아. 분열 단계에서 요건 나왔는데 이게 나온 거야. 어때? 영향을 받았지. 이 새로운 거지만 영향을 받았지. 그래서 이게 그냥 새로운 게 나왔다. 처음 보는 건 새로운 건 맞는데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그럼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나와? 이게 앞에 단계에서 만들어졌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뭐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떤 놈은 이게 나왔으면 또 변형의 단계가 다를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어때? 안 변하는 부분인 거야. 동그라미 센 거야. 됐어? 그래서 바로 항상 새로운 구조는 그냥 갑툭튀가 아니고 무엇을 기반으로 해? 바로 앞에 이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거기서 변형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단계마다 선택은 항상 좋아하지. 어떤 세포를 좋아하고 다른 것들은 eliminate 뭐예요? 그럼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뭐야? 내가 겪은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점은 변형시키고, 그지? 유리하지. 얘는 뭐야? 동그라미가 더 지배적이잖아.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졌는데 내가 사는 환경에서 동그라미가 더 우세해서 동그라미 세모라는 게 나온 거고. 얘는 어때? 내가 사는 환경 세모가 더 우세한데? 세모 밖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같은 쌍둥이를 키워도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외모는 어쩔 수가 없지만 외모는 고정적인 부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외모는 고정적이라고 해도 그 하는 행동이나 어떤 사고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와, 이런 어려운 생각적인 질문도 이해를 하고 잘 듣고 있다고 조금 더 힘내서 B번. 우성 열성 그런 거예요? 그렇지. 따지고 보면 여기서 우성이라는 게 뭐야? 환경에 유리한 세포를 더 크게 변형시키는 거지. 하지만 너네 배웠잖아. 우성과 열성이 다 있는 건 맞아 틀려. 배아 단계에서 있는 건 맞지. 그런 거야. 자, survivors. 그럼 여기서 생존자가 뭐야? 아까 eliminate 한다고 그랬지. 제거하는 놈 말고 우성이야, 쉽게 말하면. 그 생존인자들은 serve to. 생존인자들이 남았으니까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세포들도 뭐 하겠어? 만들어내겠지. 이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야? 나중에 나아가서 그 세포가 또 undergo, 겪게 되겠지. 또 변화하겠지. 더 나아간 회전이 한 라운드 더 선택의 작업을 겪겠지. 그렇지?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이게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야 해서 유리한 거 적용시키고 안 좋은 거 뺀다고 또. Except in immune system. 뭘 제외하고? immune system은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 이건 얘기하지 말자 말이야. 면역 세포는 얘기하지 말자. 면역 세포가 있고 없으면 안 되잖아. 면역 세포 빼고 다른 세포나 세포의 extension, 확대는 분열해서 확대되는 것은 are not genetically. 이 분열 과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지. 유전은 그냥 똑같은 것만 물려받는 거지. 근데 유전이 발현되는 건 어때? 이렇게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야. extension은 뭐야? 세포가 분열하고 확대되는 과정은.
during development. 오히려 그것은 뭘로? 포지션이요. 자리잖아. 위치, 환경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됐어? 위치적으로 선택된다. 그럼 마지막에 이게 나와야 되겠네. A번. 포지션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를 잘 긍정적으로 반영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 올바른 장소에 있는 그것들은. 되니? 올바른 제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Make the right connection. 올바른 연결이 되겠지. 분열 연결. 걔네들이 자극을 받아. 그리고 those that don't. 자극을 받는다는 건 자극받아서 점점 분열한다는 거고, 그런 자극을 받지 못한 놈들은, 돈트한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 제거되는 거지. 계속해서 내추럴 셀렉션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속에서도 내추럴 셀렉션이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암 유전자 물려받는다고 하잖아. 암 유전자. 근데 내가 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역으로 암이 발현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나를 위치시키면, 건강식을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이러면 걔는 죽을 때까지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이제 분열이 안 되는 거지. 세포도, 암세포도 분열되는 거 아니야? 점점 증식되는 게. 그걸 이제 억제해버리는 거지. 분열하지 못하도록. 오케이? 자, 이러한 과정은 훨씬 똑같은데 뭐랑 똑같아? 조각학이랑 똑같아. 조각. Natural consequence of strategy. 자연적인 전략의 산물인 거야. 조각은 뭐야? 이러한 큰 돌을 갖다 놓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지에 따라서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필요 있는 건 남기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취하는 자연 선택이란 말이야. 자연적인 결과, 전략. 그게 우리 몸이 쓰는 전략이야. 이것은 great, 대단한 무슨성이 된다. 이 전략을 쓴 결과는 대단한 다양성이 나오게 되는 거지. 누구마다. 같은 형제라도 사람과 사람마다 무슨 단위의 차이가 와? 세포와 분자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비록 큰 규모의 어때? 형제보다 거대하게 생김새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지만 꽤 비슷하지. 그 주변에 많이 보면 알겠지만 같은 암은 거의 90%가 유전이래. 삼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둘은 멀쩡히 살아가는 경우 있잖아. 근데 세 명의 형제를 보면 다 어떻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지. 하지만 그 세포나 분자 단위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거지. 분열 형태가. 그게 자꾸 나왔던 주제인 variation이야. 우리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속에는 뭐는 굉장히 어떠십니까? 다르십니다. 형제는 아니더라도 장상욱과 최현빈이 겉으로 봤을 때 팔다리 손의 크기나 체중이나 신장은 비슷해 보여도 생화학적으로 니네 세포를 자세히 확대해서 검사해보면 그 분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결국 뇌도 뭐야? 뇌도 세포 덩어리 아니야?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면서도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세포 분열의 문제야. 어떤 식으로 세포가 분열이 잘 됐느냐. 노는,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 저 새끼 대가리가 노는 쪽으로 발달했어. 그거 뭐야? 뇌세포가 노는 쪽으로 분열해 나갔다는 거야. 근데 저 새끼는 공부머리가 있어. 공부 쪽으로 발달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누가 만들어낸다? 자리, 위치, 포지션, 플레이스.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5분 쉬었다 오세요. 상욱이 잘 잤어? 네?